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본격적인 계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인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현금과 매출 채권을 다뤄볼 건데 여기가 훨씬 중요해요. 매출 채권이. 일단 보시면 현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현금의 정의가 뭡니까? 유동성이 가장 높은 교환의 매개수단. 그냥 통화랑 동전이죠. 지폐랑 동전이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 CEO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CFO가 올해 재무제표 만들었다고 갖고 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계정별로. 계정별로 보고할 때 현금 차례면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됐고, 그러니까 우리 기말에 현금 얼마이니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럼 CFO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까지 현금으로 보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 현금 2단원에서는 어디까지 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이 현금의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폐랑 동전만 현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92페이지 보시면 요 표가 있는데 요 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이 되는 것들을 보면 통화, 지폐와 동전도 현금이지만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현금과 진비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시면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있어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뭐냐면 여전히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데 미국 이런 데 신용카드 잘 없는 데가 많으니까 월급날이 되면 회사가 수표를 써서 준다고요. 이렇게 수표를 회사 이름 쓰고 그다음에 금액 쓰고 사인해서 준다고요. 회사 도장 찍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표책이라고 해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받아갖고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현금이나 똑같고요. 자기압 수표, 우리가 명절날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실 거고요. 송금 수표 아시죠? 보내놓으면 요 송금 수표 받아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우편한 증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한테 세금을 많이 내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으니까 좀 돌려달라고 그런다고요. 환급 신청을 하면 이유가 타당하면 정부가 세금을 돌려줘요. 그럼 내 환급금 계좌에 돈을 직접 정부가 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편한 증서라는 걸 줘요.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우체국 가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줘요.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가 있는데 이게 채권 같은 걸 사면 이렇게 종이가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쿠폰처럼 달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X 1년 말 1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X 1년 말이 되면 이걸 똑 띄어서 은행 갖고 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현금으로 바꿔줬다고요. 느낌 오시죠? 지금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기들은 사실 갖고 가면 돈을 바꿔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랑 동일하겠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보니까 기업이 배당금 보낼 때 직접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죠. 국세 환급금 통지서도 우편한 증서랑 똑같아요. 세금을 나중에 돌려주게 되면 우편한 증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기도 해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체국 가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현금이 되는 것들이고 아시겠지만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도 내가 돈 뽑으면 바로 현금으로 바뀌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금이 되고요. 현금이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선일자 수표라고 있어요. 선일자 수표가 뭐냐면 수표를 써줬다는 거예요. 언제? 1월 2일 날.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은행 가서 돈을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이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수표 권면을 보니까 수표 권면에 발행일이 5월 1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5월 1일로 발행일이 돼 있는데 1월 1일 날 이걸 써서 줬다는 겁니까? 돈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은행에 가도 5월 1일이 될 때까지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안 바꿔줘요. 이런 걸 선일자 수표라고 그러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보지 않고 수취채권으로 보는데 수취채권 또 어렵죠. 돈 받을 권리를 수취채권이라고 하는데 수취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출채권이에요. 우표랑 수입인지는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든지 아니면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당좌차월이랑 당좌예금이 있는데 당좌예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체크카드 통장 잔액이거든요. 현금이겠죠. 당좌차월은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은행에서 뭐 신용을 담보로 마이너스 1억까지 하면은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1억까지는 마이너스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 당좌차월이라고요. 이게 사실 근거가 없는데 우리 책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만 이렇게 나와요. 감동실한데 제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5천만 원 빚이 있었다고요. 결혼할 때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회계사는 1년에 한 번 급여가 세게 들어와요. 보너스가. 그래서 어떤 급여 받는 달에 보너스 받는 달에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신혼 초반이니까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근데 얘가 금융에 완전 문외한이었어요. 처음으로
어떤 특정 은행에 예금을 해놨었는데 그 특정 은행에서 대출도 받은 게 있었다고요.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로그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은행에 로그인하면 자산이랑 부채랑 퉁쳐서 잔액이 떠요. 제 친구는 아내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봐봐 나 월급 2천만 원 받아서 보여주려고 로그인을 처음으로 딱 했더니 세상에 빚 5천만 원 퉁쳐가지고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왔다고요. 그렇게 신혼의 단꿈이 깨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통은 뭐 B은행, 마이너스 통장은, 그 다음에 내 월급 통장은 A은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당좌 차월과 당좌 예금은 상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일한 은행이라면 상계해서 표현합니다. 만약에 당좌 예금에 100억 있고요. 당좌 차월에 20억 있대. 근데 A고 B은행이래. 그러면 그냥 현금은 얘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이것도 A은행, 이것도 A은행이라면 여기 100억 있고 여기 20억 있으면 두 개 뺀 80억만 현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책에서만 이렇게 얘기해요. 2부에서 이거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뚱뚱한 원재 선생님이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2부 얘기고 1부 우리 금융연수원 책에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미 출제됐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당좌 개설 보증금 나와 있는데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요 여러분 은행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럼 얘는 한동안 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현금이 되려면 당장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좌 개설 보증금은 당좌 수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아니에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요. 제가 옛날에 이 해커스로 옮기기 전에 다른 학원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약이 이상해가지고 그쪽에서 강사료를 제가 거의 1년 동안 못 받았다고요. 계약도 없는데 없는 계약 갖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해커스로 이직했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해커스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쪽이 이제 그 학원 업체가 좀 무서우니까 거기 오너가 무서우니까 혹시나 가압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가압류가 뭔지는 알죠.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못 뽑게 만드는 게 가압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압류라는 게 여러분 가압류라는 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다 걸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따로따로 신청한다고요. 근데 이게 비용이 세기 때문에 이 사람 주거래 은행이나 이런 것들에만 가압류를 걸어요. 저도 저 은행 중에 저희 장인어른이 경남은행 나오셨어요. 근데 서울에서 경남은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경남은행 지점이 코엑스에 있거든요. 삼성역에. 제가 평소에는 진짜 반바지에 쪼리 신고 머리 산발에 뭐 수염도 잘 안 깎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쉬는 날에는. 쉬는 날에 그래서 가압류 때문에 혹시나 가압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경남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다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 직원분이 오시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 만들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예요? 그러시길래 가압류 때문에요. 가압류 때문에 몰래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바로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돌아가서 보시면 가압류 걸렸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없죠. 내 돈이지만 뺄 수 없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절대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혹시 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할게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 제한이 풀린다면 유동은 될 수 있어요. 유동 항목은 체크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 뭐가 있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는 통화 대용증권도 아니야. 통화도 아니야. 하지만 그냥 현금이랑 비슷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뭐냐면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 확정된 금액에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정의니까 정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의는 한번. 그럼 우리 비트코인 현금성 자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대.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려면 가치가 잘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비트코인은 1분에 한 번씩 바뀌잖아. 1초에도 한 번씩 바뀌고 안 되겠죠? 그럼 현금성 자산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금성 자산 일반적으로 요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만기 또는 상환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봐줘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적금. 내가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혹은 채권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A는요 10월 1일 날 샀대요. 그래서 만기가 1월 3일이래요. 그럼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틀만 있으면 만기잖아요. 그쵸? B 같은 경우엔 12월 30일 날 샀대요. 그리고 만기가 3월 30일이래요. 그럼 얘는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얘보다는 현금이 늦게 되잖아요. 어떤 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어떤 게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산 날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걸 따져요. 그럼 산 날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건 A예요? B예요? B잖아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우리 뭐라고?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걸 현금성 자산으로 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보시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환매채, 양도성 예금 중에서 나와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현금성 자산이 돼요.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자산,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체크합시다. 자본이라고. 자본가서라고 좀 체크하시고, 주식 중에서 나중에 회사한테 요청하면 회사가 돈으로 바꿔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걸 상환우선주라고 하는데 취득일부터 상환이 예정된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이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잘 뭘 물어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잘 풀려면 이 범위를 정확히 아셔야겠죠. 예제 1번 나와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기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저랑 해보죠. 통화, 현금이죠. 차입금, 담보제공 예금 사용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당좌예금 비은행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A은행 당좌 처리래. 이게 비은행이고 이것도 비은행이었으면 현금은 요거 두 개 뺀 금액이 현금일 거예요. 하지만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현금으로 봐요. 나와 있고요. 만기도래 국채이자표 현금, 차용증서 돈 빌린 거니까 부채죠. 타인 발행 약소금, 타인 발행 당좌수표가 있고 타인 발행 약소금이 있는데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가지고 가면 바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준다고요. 하지만 타인 발행 약소금은 여기 써 있어요. 그다음에 발행일, 발행일이 X1년 초, 그다음 만기가 X1년 6월 30일, 그다음에 10만 원 나와 있다고요. 그럼 이런 받으러 오면 이때 X1년 초에 발행했어도 X1년 6월 30일이 돼야 현금으로 준다고요. 이날이 돼야 현금으로 줘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면 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 맞지만 타인 발행 약소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등으로 분류해요. 선일자수표 얘도 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우편한 증서 현금, 수입인지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 아니고 부도수표, 부도가 났대 돈 받아야 되는데 그냥 휴지. 국가환급금 통지표 현금, 만기가 1년이래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만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데 현금 아니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 직원급여 가불증 선급급여 현금 아니고요. 지점 전도금 나와 있는데 전도금이 뭐냐면 돈통이에요. 돈통. 우리 그 학원 같은 데 가면 카운터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통 놔둔다고요. 그런 걸 전도금이라고 그래요. 현금이겠죠? 당좌차월 얘기했고, 당좌개설 보증금 현금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뺄 수 없으니까 여행자 수표 현금, 자기합 수표 현금.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부터는 내용 다 설명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용 볼 때마다 현금 설명하기로, 내용 볼 때마다 문제 풀기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진도를 또 나가보죠. 자, 쭉 넘겨볼게요. 일단 많죠? 뭐가? 네, 넘겨보시면 개념 완성 문제 1번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재무제표일 혹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아니에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여야 돼요. 틀렸고요. 2번 상환우선주, 제가 얘기했죠? 얘기하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 이 상환우선주는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틀렸고요. 나머지 건 아직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뒤에 가서 이제 말문제 보죠. 아니, 계산 문제 보죠. 보시면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용의 자료이다. 신용의 회계가는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올해 말일자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저랑 볼게요. 전도금 현금 맞다고 그랬죠. 당장에서 보증금 안 들어가요. 보통예금 사용 제한이 없으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중도취득 채권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 날 중도취득하였고 만기는 1월 10일이래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하다고 그랬지만 얘는 문제가 뭡니까? 7월 1일 날 샀는데 만기가 그 다음 연도 1월 10일이에요. 기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넘죠. 3개월 넘으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우편한 증서 현금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현금성 자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12만 원, 5번 나오겠네. 괜찮죠? 요즘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좌예금, 현금, 보통예금, 사용 제한이 있대요. 사용 제한이 걸려있으면 내 마음대로 뺄 수 없으니까 현금 아니야. 당좌차월 서로 은행이 다르니까 무시. 정기예금 나와 있는데요. 만기가 X2년 4월 30일이래요. 취득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기말일 기준으로 3개월 넘죠. 그럼 아니고요. 채권을 샀는데 취득일은 X1년 1월 20일인데 만기는 X2년 3월 10일이래요. 어때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지.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럼 현금이 현금성 자산 어떻게 돼요? 얘 더해서 얼마? 22,000원 되겠네요. 이런 건 진짜 주는 문제인데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말 문제들을 좀 보면 3번이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일단 우량은행에 예치한 당좌개설 보증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맞죠? 그쵸? 이거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비유동 자산으로 가야 되죠. 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직원급여 가불금 나와 있는데 가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거 현금 나가면서 선급급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세 번째 보시면 A은행은 당좌예금이 1억, B은행은 당좌차월이 7천만 원 있어. 상계 후 수백 3천만 원을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1억으로 표시한다. 맞죠? 서로 동일한 은행이면 상계에서 현금으로 표시할 건데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만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표기합니다. 네 번째, 상한 우선주는 취득부터 상환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한다. 맞죠? 나와 있고요. 우리 5번 보시면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토지 취득 자금으로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토지 취득 전까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다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부보조금으로 봐요.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형자산 가면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답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 정부 보조금으로 돈을 받은 게 있으면 얘를 현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표기해요. 일단 좀 암기. 좋아, 여기까지 봤고요. 4번 보겠습니다. 근데 3번은 좀 마이너한 얘기고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많진 않아요. 4번 보시면 다음은 기업회계 기준사항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예금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1번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이 없고 현금으로 전환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하고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여야 된다. 완전 맞는 소리고요. 두 번째, 선일자 수표는 수취채권으로 본다. 딩동댕 맞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와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한다. 맞죠? 은행 가면 바로 바꿔주니까. 4번 보시면 X1년 9월 1일에 예금 1억에 가입했고요. 동예금의 만기는 X2년 2월 1일이래요. 그럼 우리 취득일부터 지금까지가 어떻게 돼요? 가입일부터 지금까지가? 만기까지가? 3개월 넘죠. 그럼 아무리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취득일이랑 만기만 따져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는 분류할 수가 없겠죠. 5번 보시면 동일 은행의 당좌 타월과 당좌 예금은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한다. 맞아요. 우리 금융연수원 기준서에는 기본서에는 맞는 표현으로 나왔고 출제도 됐기 때문에 2부에서 다른 소리 하더라도 1부는 이게 맞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별 얘기가 없죠. 그럼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교재 이번에 매출채권의 의의와 측정을 보면요. 넘겨볼게요.